그래서 우리의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역학에서 쉬운 운동도 배우고 이걸 여러분 해볼까요? 이게 바로 뭡니까? 뭐 아까 다 얘기할 뻔했는데 이게 바로 등속도 운동이 되죠. 등속도 운동. 중학교 때는 아마 등속 직선 운동 이렇게 했나요? 등속 직선. 왜냐하면 속도란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등속이고 빠르기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일정한 직선이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 곧 첫 번째 운동이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속도란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등속도 운동 이렇게 부를 수 있죠. 속도가 항상 일정하면 직선 운동입니까? 맞죠? 왜냐하면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포함하기 때문에 둘 다 안 바뀌려면 항상 직선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등속도 운동으로 이 운동을 한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등속도 아닐 수 있는데 이런 건 완전 등속도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잘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다. 그렇죠. 하지만 분석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뭐냐? 이때 이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방향은 직선인데 빠르기가 변하는 경우죠. 그리고 이렇게 100m 달리기처럼 이런 건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죠.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은 두 번째 운동에 해당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일치합니다. 일치하는데 얘는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운동에 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낙하,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얘는 등가속도 운동이죠. 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여하튼 두 번째 운동의 대표적인 것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세 번째 운동, 만약에 이제 방향은 계속 바뀌는데 빠르게 안 바뀌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등속 원운동이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 원운동. 그리고 네 번째 운동을 예로 많이 하는 게 진자의 운동 같은 포물선 운동. 이렇게 하죠. 이것도 여기 포함되고 이것도 여기 포함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보면 중학교 때 이걸 배웠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 1 또는 물리 1에서는 등가속동을 배우는 거죠. 쉬운 거부터 어려운 거 차례차례. 그 다음에 이제 등속 원운동이 물리 2 과정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하면 나사에 들어가서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로 돌을 던지면서 뭐 계산도 할 수 있지만 인공위성도 띄울 수 있어. 더 복잡한 걸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학 1의 수준에서는 사실 이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거죠. 엄청나게 복잡한 운동에서 가장 쉬운 거. 그 다음에 이지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쉬운 거.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쉽죠. 근데 이것만 해도 여러분 머리가 아플라 하는 거죠. 자, 그럼 두 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첫 번째, 등속도 운동. 등속도 운동을 이제 수학적으로 분해한다.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공간상에 우리가 먼저 해줄 수 있는 게 거리와 변이가 있다. 그 다음에 속력과 속도가 있다. 이거 막 흘려서도 이제 여러분 하도 많이 해서 대충 뭘 썼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있다. 시간 나눠주고 계속 시간 나눠주고 계속 시간으로 나눠주고. 이거를 이 세 짝을 왜 했느냐 하면은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분석할 때, 물체의 움직임을 이렇게 분석할 때, 이렇게 분석할 때, 그 물체의 시간에 따른 거리 변이,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속력 속도,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가속도로 이제 이해하면 물체의 움직임을 우리는 완벽하게 예측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등속도 운동에서의 거리 변이 한번 해봅시다. 등속도 운동은 사실 변이 얘기도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무조건 앞으로만 가니까 거리가 곧 변이죠. 그래서 S. 사실은 등가속도 운동은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뒤로 안 가니까. 특별한 경우가 가긴 하네.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S는 VT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맞죠? 여러분 맨날 거속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그 거속시 나오죠. 속력 V죠. 두 번째 속력은 어떻게 된다? T분의 S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안 배웠죠. 왜냐면 가속도라는 개념을 안 배웠으니까 중학교 때. 얘는 수식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상 제로. 이거는
쓰나 마나한 식이니까 잘 안 쓰긴 하지만 굳이 거리, 속력, 가속도에 대해서 쓰자면 요 세 쌍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은 이 두 가지 수식만 있으면 모든 물체의 움직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얘가 2초 뒤에 속력의 얼마는 어디가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알아보겠습니다.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 사실 이게 이제 메인이죠. 그래서 S는 VT 이렇게 씌우면 좋겠지만 이거를 이제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 왜 그런지는 좀 뭐 증명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여튼 결과적으로 쌤이 외워라 이런 거 싫어하지만 이건 외우는 게 좋습니다. 뭐 고등학교 2, 3학년 정도면 이건 다 한 번씩 접했고 다 외우고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V는 V0 플러스 AT. 이거 가속도 얘기할 때 한번 나왔던 식이죠.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일정 등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 어떤 C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요 식은 잘 안 쓰고 보통 요 식을 응용한 t를 소거한 식, 얘에서 두 식을 뭐 대입이나 가감해 가지고 t를 없앤 식, 가끔 이제 문제 중에서 결국은 이제 여러분이 문제풀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데 문제풀이를 위한 것을 싫어하긴 하는데 이제 이런 것 정도는 해야 됩니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 요 식은 간단한, 좀 귀찮지만 이거 t에 대해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줘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외워라 맞죠. 여러분 지금 영상을 보고 있겠지만 외워봅시다. 한 3번 정도 읽으면 외울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V는 V0 플러스 AT. 보통 요게 간단히 저걸 먼저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상황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렇게 썼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S는 그렇죠.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V는 V0 플러스 AT.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여러분 그 외우는 것은 물리에서 별로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이런 식은 여러분 이제 기본이니까 외워야 됩니다. 가끔은 암기도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이제 요 식도 많이 쓰죠. 2분의 V0 플러스 V.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이제 통하는 거죠. 나중 속도 더하기 처음 속도, 이게 평균 속도가 되겠죠. 곱하기 T는 S. 이것도 가끔 많이 씁니다. 생각도 많이 쓰더라고요. 요 두 식을 이용하면 물체의 움직임 중에서 이 두 운동에 대해서, 가장 쉬운 운동과 두 번째로 쉬운 운동에 대해서는 물체의 운동을 분석해낼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운동을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했을 때 네 가지 기준을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물리학 1 또는 이제 기초 수준의 물리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운동 중에서 가장 쉬운 등속도 운동, 중학교 때 했죠. 하고 두 번째로 쉬운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고 징징대지 말자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거속시라고 맨날 여러분이 기계적으로 선생님이 정말 혐오하는데 S는 VT, V는 T분의 S, 90도 접점 A는 제로, 이렇게 물체의 움직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이거는 선생님 혐오한다는 것도 외우라 하네. S는 V0, T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AT 제곱. 그 다음에 V는 V0 플러스 AT. 그 다음에 A는 일정, 뭐 이게 맞는데 보통 이거 안 쓰고 두 개에서 T를 소거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을 그냥 기본식으로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플러스 알파로 추가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분의 평균속도 V0 플러스 V 곱하기 T는 S.
등가속도 운동에서 이것도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프. 전문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수준에 맞는 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프. 등속도 운동에서 시간에 따른 거리 변이, 그 다음에 속력, 그 다음에 가속도, 세 쌍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고, 등가속도 운동에서도 아까 우리가 물체 움직임을 하려면 거리 변이, 속력, 속도, 가속도 이걸 분석하면 물체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도 있죠. 각각에 대해서 이거 세 개, 이거 세 개, 두 쌍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먼저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시간거리 ST 그래프죠. 그 다음에 시간 뭐가 되겠어요? 속력 또는 속도. 속도 운동인 경우에는 일직선이기 때문에 속력이나 속도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에 따른 가속도, 이걸 그려볼 수 있겠죠. 가장 쉬운 거 뭐겠어요? 이 세 개 중에서 다 쉽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등속도 운동에 대해서 그래프로 한번 분석해 보자 이겁니다. 가장 쉬운 거는 x축은 다 t 그렇습니다. 일정하게 지나가 고전역학에서 상징 의미했죠. 가장 쉬운 거는 다 쉽지만 얘가 된다. 왜냐면 등속도 운동이니까 어떻다? 시간에 따라 등 항상 똑같다라는 거죠. 가장 간단하게 그릴 수 있네. 그러면 여러분 다 알겠지만은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시간 거리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처음 위치가 0이라면 얘는 이런 1차원 직선 그래프가 나오죠. y = ax 형태의. 그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을 지나도 항상 제로다. 그러면 뭐 그래프를 그릴 의미도 없지만 만약 굳이 그린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항상 제로다. 이런 경화적으로 이렇게 그려보고 생각해 봅시다.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도 그래프 3개를 그려볼 수 있어요. 등가속도 운동에서도 바빠 시간 거리, 그 다음에 시간 속력 또는 속도의 크기, 뭐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 가속도 이상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생각해 볼까요? 직각에는 대충 봅시다. 가장 그리기 쉬운 것은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뭐겠어요? 등가속도 이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 이런 관계처럼 얘는 또 이렇게 보통 초속도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0으로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얘랑 비슷하죠 관계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보통 이렇게 y = ax 제곱 2차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좀 단순한 얘기를 해볼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뭘 의미하냐면은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기울기. 이건 뜬금없는 얘기인가 싶지만 뭐 쉽게 한번 얘기해 보는 거니까 잘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 시간 가속도에서 시간 속력으로 갔을 때 얘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 면적, 넓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면적.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한다. 다음 변수 또는 물리량을 의미하는 거죠. 똑같이 하면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한다 라는 거죠. 가속도. 볼까요? 그리고 반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 뭐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가속도 그래프에서 면적은 속력을 의미한다. 또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면적은 거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조금 달라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그냥 면적이 아니고 그래프 아래의 면적입니다.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속력을 의미한다.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이 면적이 점점 늘어나겠죠. 이것은 거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등속도 운동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시간 거리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그러면 이것의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속력이 되죠. 무슨 소리냐면 매 시간마다 기울기가 어때요? T1일 때, T2일 때 계속 기울기. 항상 0은 아니고, 이 기울기가 0은 아니고,
일정하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속력이 일정하다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럼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봅시다. 속력. 기울기는 일정하고 언제나 0이죠. 그것은 뭘 의미한다? 가속도가 항상 제로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등가속도인데. 시간 속력 그래프를 봅시다. 시간 거리죠. 시간 거리 그래프에서 봤을 때 등가속도는 이렇게 y 이꼴 ax 제곱 형태죠. s 이꼴 뭐 tz 제곱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요 보면은 기울기가 어때요? 매점 0은 아니고 점점 증가하죠. 그것은 뭘 의미한다? 속력이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0은 아니고 언제나 일정하죠. 이것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걸 의미하죠. 반대로 가볼게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등속도 운동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시간이 지나도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없죠. 그것은 뭐다? 속력의 변화량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까 그 속력이랬네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속력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이런 거죠. 반대로 여기서 또 해볼게요.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되고 있죠? 일정하게 증가하죠. 그것은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등가속도 운동 볼까요?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의미하죠. 면적이 일정하게 증가하니까요. 그리고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그 등가속도 운동은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 늘어나는데 점점 더 많은 비율로 늘어나죠. 그것은 거리의 변화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걸 의미하죠. 여기보다 여기가 가면 갈수록 그 델타가 훨씬 더 커지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등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물체의 움직임은 이렇게 뭐 랜덤하게 움직이더라도 이 관계를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미분 개념이 되고, 뭐 미적분 배우죠. 그래프 아래 면적이 결국 적분 개념이 되는 거죠. 적분. 그래서 이 거리와 속력은 미분 관계에 있어요. 얘를 미분하면 어떤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그때가 그 점의 속력이 되고,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걸 어떤 점에 대해서 시간 관계에 적분하면 그때의 속력의 변화량이 되고, 이걸 적분하면 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모든 운동에서.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수능 특강 이런 문제 보면 보통 속력을 많이 보는 문제가 많아요. 속력이 막 이렇게 막 들쑥날쑥할 때 이러면 이 모든 그래프 아래 면적을 다 더하면 이게 S1, S2, S3, S4 하면은 이게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이 그동안 움직인 거리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됩니다. 이 여담인데 문제집 풀 때 여기를 보통 거리라고 쓰기도 하고 위치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1차원 운동만 다르기 때문에 벡터냐 스칼냐냐에 대해서 별로 민감하지 않는데, 위치라고 쓰는 이유는 1차원에서의 벡터량, 결국 변이를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 위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이건 변이가 되고, 만약에 거리가 되면 그래프가 가다가 절대로 이렇게 뒤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시간 거리 그래프는. 왜냐하면 어떤 물체가 이렇게 가다가 뒤로 가더라도 거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죠. 어떤 뭐 영이나 철수가 가다가 뒤로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만큼 더해지죠. 그러니까 결코 이게 거리가 줄어드는 경우가 없어요. 만약 이런 식으로 시간 거리나 위치 그래프를 그리신다면 이거는 거리가 아니고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변이. 왜냐하면 돌아온다는 것은, 줄어들었다는 것은 변이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려나 보겠어요? 그리고 시간 속력이냐 속도냐 얘기했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는 거면 얘가 시간 속력 또는 속도라면 속력을 의미하겠어요? 속도를 의미하겠어요? 이 그래프는 둘 다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속력이든 속도든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돌아가거나 할 때도 결국은 이거는 이제 빠르기가 느려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순간입니다. 이렇게 0으로 뚫고 내려갈 때, 0 밑에 뚫고 내려갈 때 이렇게 만약 그려졌다면 이거는 1차원 운동에서도 속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속력은 무조건 양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방향이 없잖아요. 속력이라는 것은 크기만 있잖아요. 그래서 1로 3m/s든 1로 3m/s든 같은 크기로 나타나겠죠. 근데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을 그렸다는 것은
위치를 얘기하는 것처럼 비록 스칼라 크기만 나타나겠지만 얘는 속력이 아닌 속도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마이너스 영역으로 침범하는 그래프를 했다면 여기까지는 뭐 둘 다 될 수 있어요. 얘는 속도를 표현하고 싶은 것이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1차원에서 그런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래프 얘기를 마무리해 보면 아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미분 개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이제 적분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이 수학적 수식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등가속 분동 봅시다. 간단한 건데 결국은 여기에서 일로 가면 미분 개념이라는 소리죠. 여러분 이제 이런 간단한 미분을 할 수 있을 건데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찌 되겠어요? 얘가 속력이 된다. S를 미분하면 속력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요거 미분하면 V0가 되죠? 이거 미분하면 AT가 되죠. 아직 미분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대부분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얘를 적분하면 어찌 되겠어요?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2의 T 제곱 되니까 얘는 적분하면 T가 되겠죠. 얘는 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얘도 이쪽이 미분 개념, 이건 적분 개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이제 이런 어떤 상수가 생기는데 그건 초기 값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속력과 그 위치의 초기 값 있고 이런 관계를 알면 모든 물체 운동을 사실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기본 개념이죠. 그래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